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구겨진 마음 펴기라는 책입니다. 신동열 지음, 권아리 그림,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지친 영혼의 급한 발걸음에 쉼을 주자고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가르고 갈라, 찌르고 찔리지 말고 서로 품으며 세상길을 걷자. 가벼운 발걸음으로 두루 보며 가자. 가두지 않고 갇히지 않고 산, 바다, 자유로이 오가는 바람처럼 우리 마음도 조금은 넉넉해지자. 너에게 맞춰도 나를 잃지 않고 나로 살아도 나만 고집하지 않는 물처럼 우리 마음도 조금은 부드러워지자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까지 참 많이 걸었습니다. 고비길을 넘고 갈림길에도 서봤습니다. 삶은 늘 그 어디쯤입니다. 한 걸음은 작지만 내딛고 내디디면 어느새 저만치에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길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꿈, 우리의 걸음걸이입니다. 급히 걸어서 숨이 차고 마음이 흩어졌다면 그늘에서 잠시 쉬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걸어온 우리의 발걸음을 잠깐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바로 서기, 바로 걷기, 빛이 되는 삶, 행복 채우기, 나로 돌아가기, 길을 찾아서 이렇게 총 6장에 걸쳐 마음의 여유를 선물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바탕 세우기, 바르면 길합니다. 바로 서야 바로 걷고 바로 봐야 바로 보입니다. 근본이 곧으면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비뚤어진 기둥에 기와를 얹으면 바로 무너집니다. 먼지도 자리를 보며 내려앉는다 했습니다. 선이 가득하면 악이 틈새를 비집지 못합니다. 서는 것은 뿌리고 걷는 것은 줄기입니다. 뿌리가 상하면 줄기는 따라 죽습니다. 근원이 없는 물은 한 점 햇볕에도 금세 마릅니다. 얕으면 쉽게 바닥이 드러납니다. 한여름 가뭄에도 바닷물이 줄지 않는 것은 근원이 깊은 까닭입니다. 근원이 있는 샘물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흘러 바다에 이른다. 근원이 없는 물은 7, 8월에 빗물로 모여 크고 작은 도랑을 채우지만 그것이 마르는 것은 서서 기다릴 만큼 금세다. 맹자 이루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탁한 물로는 밥을 지을 수 없습니다. 심청사달, 마음이 맑으면 모든 일에 통달합니다. 근본이 흐리면 그 흐름 역시 탁합니다. 퇴계 이황은 마음의 뿌리를 두지 않고 겉만 꾸미는 것은 분장 배우나 다름없다라고 했습니다. 한비자는 어떤 것이 꾸밈을 기다린 뒤에야 가치를 갖는다면 그것은 바탕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마음 바탕에 바람과 물결이 없으면 가는 곳마다 청산 녹수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둘이 살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눈치 보면서도 갈라서지 않고 때론 적당히 타협하며 삽니다. 선으로 가는 길은 오르막이고 악으로 가는 길은 내리막입니다. 오르기는 힘들어도 내려가기는 쉽습니다. 선으로는 애써 내디뎌야 하지만 악으로는 절로 기울어집니다. 바로 서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악을 꾸짖는 단호함, 바른 길을 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뿌리가 튼실해야 잎이 무성합니다. 근원이 깊으면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세상 만물은 모두 바탕에서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바탕에 꾸밈을 더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견디고 피는 꽃. 무릇 이래는 고비가 있고 난관도 천망갈래입니다. 매화꽃 향기는 뼈를 애는 추위를 견딘 선물입니다. 견딘 만큼 더 멀리 향을 뿜어냅니다. 그것은 나는 추위를 견뎌냈다라는 자기 선언입니다. 공자는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듬을 안다고 했습니다. 세상사 뒤돌아봐야 아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만물은 극에 이르면 반전합니다. 어둠은 빛으로, 추위는 더위로, 낮음은 높음으로 끝없이 유전합니다. 삶은 매 순간 달라지고 무언가로 변해갑니다. 고비를 넘어야 고지에 닿고 허물을 벗어야 새로운 세상을 봅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고자 할 때는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의 근고를 피곤케 하고 그의 창자를 줄이게 한다. 맹자는 고빗길에서 주춤대는 현대인들에게 힘을 내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 될 거라고 미리 자포자기 하지 말라 말합니다. 선비는 공궁에 처해야 그의 절개를 알 수 있고 충신은 세상이 어지러워야 그의 충심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고빗길에서 그의 뚝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걷는 자는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 세월에 맞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혹여 지금 고빗길에 서 있는지, 지치고 두렵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지, 그럼 한번 더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견뎌 보시기 바랍니다. 용기로 시작했으니 끝도 용기로 맺어야 합니다. 추위를 견디고 향기를 뿜어내는 첫봄 매화처럼 말입니다. 말에는 향기를, 말은 고리입니다. 사람을 이어주는 이음매입니다. 이음매가 단단해야 둘이 하나가 됩니다. 셋, 넷을 이으려면 이음매가 더 튼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꼬이지 않고 엉키지 않습니다. 말은 뜻을 오롯이 담지 못합니다. 때론 넘치고 때론 부족합니다. 한데 그 말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인품,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격입니다. 세상은 말의 성찬입니다. 시비를 가리는 말, 의스대는 말, 위로하는 말, 나무라는 말, 큰 말, 자잘한 말로 빼곡합니다. 장자는 돈은 조그마한 성취에 숨겨지고 말은 화려함에 가려진다라고 했습니다. 노자는 말이 많으면 궁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말하면 백냥, 다물면 천냥이라고 했습니다. 정담도 길어지면 잔말이 됩니다. 흐린 말은 수다스럽습니다. 포장할 게 많은 탓입니다. 물은 고요해야 바르고 맑게 비춥니다. 말은 고요해야 뜻이 이지러지지 않습니다. 노자는 아는 자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빈 수레가 시끄럽고 빈 깡통이 요란한 법입니다. 험담을 줄이면 스스로가 맑아지고 시비를 줄이면 스스로가 고요해지고 허세를 줄이면 스스로가 단아해집니다. 말로 죽고 말로 살립니다. 독화살이 되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약침이 되어 나를 살리기도 합니다. 새를 무척 좋아한 제나라 경공이 촉추에게 새 관리를 맡겼습니다.
어느 날 촉추가 부주의로 새를 날려버리자 노안경공이 죄를 물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당대의 정치가이자 사상가 안영이 경공을 찾았습니다. 촉추는 군주께 세 가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군주 앞에서 그 죄를 물은 뒤 처형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오. 안영은 촉추를 쏘아봤습니다. 너는 지엄한 군주의 세를 잃어버렸다. 그게 첫 번째 죄다. 너는 또 새 몇 마리 때문에 군주가 사람을 죽이게 했다. 그게 두 번째 죄다. 너로 인해 천하의 제후들이 우리 군주는 인재보다 새를 중시한다고 여기게 됐다. 그게 세 번째 죄다. 안영이 경공에게 다시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를 죽여도 되겠습니까? 그냥 둬라. 내가 깨달았느니라. 뜻이 깊은 말은 죽은 목숨도 살리고 절망도 희망으로 바꿉니다. 말을 너무 아끼면 사람을 잃습니다. 말이 너무 해프면 나를 잃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도 나도 잃지 않습니다. 과장된 말로 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장이 서너 번 돌고 돌면 처음 한자 차이가 나중엔 천 길이나 어긋납니다. 물은 미미한 것들이 보태져 태산이 됩니다. 들은 말은 마음에 깊게 담아야 합니다. 길에서 들은 것을 길에서 흘리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마음으로 걸을수록 찌꺼기가 적어집니다. 찌꺼기가 적으면 영혼은 절로 맑아집니다. 때를 아는 지혜. 만물은 오고 갑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가는 때가 있으면 오는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시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재능도 때를 못 만나면 무용지물입니다. 잠룡은 물속에 잠겨서 아직 하늘을 오르지 못하는 용입니다. 급한 맘에 날개짓을 하면 자칫 땅으로 곤두박질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항룡은 하늘을 그만 날고 땅으로 내려와야 하는 용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하늘에서 버티면 자칫 추앙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명심보감에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고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날 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씨앗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씨앗은 심어야 싹이 트고 싹은 자라야 꽃을 피우고 꽃은 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늦게 맺는다고 꽃을 흔들어 지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와인은 익혀야 명품이 되고 사람도 익혀야 재구시를 합니다. 익힌다는 것은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한데 작고 어설퍼도 시작은 해야 합니다. 시작이 없으면 중간도 끝도 없습니다. 병법의 대가 손자는 조금 어설퍼도 성공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때론 발빠른 졸속이 뒤늦은 완벽보다 낫습니다. 이때다 싶으면 너무 머뭇대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다 싶으면 너무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는 얻기는 어려워도 잃기는 쉽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두드려야 합니다. 두드려야 울리고 두드려야 열립니다. 때는 택시와 같습니다. 우리가 손짓해야 우리 앞에 멈춥니다. 멀리 꾀하고 깊이 생각하면 틀어짐이 적습니다. 때를 안다는 것은 기다리는 인내, 시작하는 용기, 이 둘을 모두 안다는 얘기입니다. 발자국은 지나간 흔적. 누구나 익숙한 길이 편합니다.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합니다. 그 길엔 말벗도 많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에 갇히면 낯선 것들이 안 보입니다. 익숙함은 삶을 설레게 하는 아기자기한 것, 삶에 용기를 주는 도전적인 것, 삶을 신성케 하는 창의적인 것들을 모두 가려버립니다. 가끔은 운명처럼 오는 것이 삶입니다. 한데 갇힌 자에겐 그런 운명조차 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살면서 익숙함에 갇혀 버립니다. 익숙한 생각으로 만물을 들여다보고 익숙한 판단으로 세상을 저울질하고 익숙한 선입견으로 옳고 그름을 가립니다. 앞서간 발자국을 무심히 따라가고 통념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익숙하면 편리합니다. 한데 편리한 만큼 삶의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하늘이 늘 그 하늘이고 꽃이 늘 그 꽃인 삶은 설레지 않습니다. 오늘의 하늘이 어제의 하늘과 다르고 내려올 때 본 꽃이 올라갈 때 본 꽃과 달라야 삶이 설렙니다. 흔히 거꾸로 보고 돌려보고 뒤집어 보라 합니다. 상식이란 포장을 벗겨내고 그 안에 의외의 것, 숨겨진 진실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땅을 보면 땅이 하늘이 되고 방향을 조금만 틀면 오른쪽이 왼쪽이 되고 사물을 뒤집으면 안이 밖이 됩니다. 상식과 통념이 깨질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음이 구겨졌으면 펴야 하고 기계가 한짝 키면 높여야 하고 배품이 좁쌀만 하면 키워야 하고 시기가 바위만 하면 깎아내야 합니다. 그럼 내일이 오늘과 달라집니다. 이 책 구겨진 마음 펴기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매일매일이 반듯하게 펴진 새로운 나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